네, 이슈를 보는 남자 시간입니다. 중요한 이슈에 대한 증권가의 시각을 보겠습니다. 네, 이투데이 김시영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슈를 보는 남자 시간입니다. 어제는 근로자의 날로 국내 증시 휴장이었는데요. 오늘 5월 주식시장의 첫 거래가 시작됩니다. 4월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 지수가 1% 가까이 상승하면서 5월에도 이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이슈를 보는 남자에서는 5월 증시 전망과 함께 투자 전략 포트폴리오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시영 기자님. 먼저 4월 마지막 거래 정리부터 해볼까요? 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1960선을 회복하면서 4월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 상승 소식과 또 코스피는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여기에 이탈리아의 전국의 안정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개인이 3,500억 원가량 매도세를 보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지수가 전체적으로 상승 마감할 수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우선 기대가 컸던 만큼 4월 증시는 결과적으로는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아무래도 오르지 못한 이유 대내적인 악재가 굉장히 컸었는데요. 동력이 없었던 부분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4월 증시는 악재의 연속이었는데요.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등 북한 리스크가 불거졌고요. 또 이 엔저 현상이 심화되면서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및 실적 둔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내부적으로는 GS건설이 1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을 하면서 증시 전반에 실적 공포가 불어닥치기도 했는데요. 코스닥 대장주 셀트리온은 대주주의 지분 매각 계획 발표나 또 RNL 바이오의 정리 매매 등 악재가 이어지면서 증시 전반의 투자 심리가 좀 훼손됐던 그런 한 달이었습니다. 네, 문제는 4월에 증시를 옥죄던 안팎의 악재들이 5월 증시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건데 증시의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1분기를 지배했던 지지부진한 장세가 5월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좀 지배적인데요. 4월 증시에서 부각됐던 악재들이 완전 해소되지 않은 데다가 새로운 악재가 생겨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5월 위기설까지 대두가 되고 있을 만큼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게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유로존 리스크, 또 미국의 시퀘스트와 부채 한도 영향, 또 중국 경제의 회복 속도 부진 등이 여전히 국내 증시의 상승에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5월 위기설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구체적인 근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5월 위기설의 근거는 과거 주가 흐름인데요. 최근 4년간 월별 코스피 흐름을 살펴본 결과 5월 증시가 확률적으로 가장 약한 흐름을 보였다는 데에서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연속 5월 증시가 하락했는데요. 월간 조정 폭도 평균 마이너스 3.3%로 12개월 중 가장 컸습니다. 여기에 상승 횟수도 4회 중 1회 에 불과할 정도로 좀 약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좀 다르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5월 증시가 약세를 보일 때는 3월과 4월의 증시가 강세를 보인 반면 올해는 3, 4월 주가가 예년과 달리 약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좀 다른 흐름을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결국 3, 4월 호황 또 5월 하락의 역기조 효과가 올해 반복될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5월 위기설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시장 안팎에서 계속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주식시장 주변의 상황이 좀 녹록치 않아서인데요. 국내외 악재들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문제 역시 진행 중이고요. 가계부채 증가나 가계수지 악화, 또 경제 민주화 가속화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돼 있어서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또 중국 경제 성장률 저하나 엔화 약세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 점 역시 우리 증시에 얼마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녹록치는 않은 상황입니다만 이 올해 주식시장 안 좋게도 보지만 사실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좀 기대를 거는 부분도 많습니다. 여기도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5월 시장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한국투자증권은 5월 코스피 예상 밴드로 1900에서 2020포인트를 제시를 했습니다. 5월은 하반기 장을 모색하는 기간으로 이제 봐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는데요. 대다수 증권사들 역시 비슷한 수준에서 5월 증시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만큼 신중한 접근을 당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현대증권의 경우는 한국 주식의 기대 수익률 감소를 이유로 최근 5월 주식 그 비중을 축소할 것이라는 리포트를 내기도 했는데요. 현대증권이 주식 비중 축소를 제안한 것은 2012년 7월 이후 9개월여 만의 일입니다. 그만큼 시각은 상당히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투자 전략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보수적인 전략이라 할지라도 또 시장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게 우리 투자자들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 5월 전략 어떻게 내놓고 있나요? 네, 일단 전차 군단에 대한 기대를 좀 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호실적이 검증된 삼성전자와 또 실적 저점을 찍고 반등의 시동을 건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믿음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분석이 증권가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결국 실적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밸류에이션과 이익의 신뢰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입니다. 소비재와 IT, 자동차, 통신 서비스, 유틸리티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 의견이 많습니다. 반면에 그 에너지, 소재, 또 산업재, 금융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극단적으로 할인되어 있는 업종과 또 추경 및 신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도 유효하다는 분석입니다. 정리하면 기존 주도주 내에서의 그 압축 전략을 구사하되 또 소외주의 경우 단기 매수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기존 주도주에 대응하면서 본격적인 비중 확대는 7월 이후로 가져가는 전략이 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증권가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김시영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슈를 보는 남자에서는 5월의 증시 전망 해봤습니다.